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10일차 시가 되겠습니다. 사회가 이제 변화되면서, 교육도 변하고, 뭐, 기술도 변하고, 이렇게 좀, 시대에 맞춰서 예전하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또 과거에 있던 것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교육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 어떤 그 학교 내에서 하는 그런 수업, 물론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학교의 그또 공간적인 확장도,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정형화된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고교 학점제처럼 좀 원하는 형태가 좀 더 반영되는 좀 다양성이 반영된 그런 교육이 더 이루어질 것 같은 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문득 듭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원격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격 교육이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원격 뭐 인터넷 강의 뭐 인강이라고 하는 부분도 듣고 국가 이러닝 콘텐츠에서 그 어떤 다양한 뭐 사이버 연수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 대학에서 뭐 정규 뭐 학사 과정 그 이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원격 교육이 어떤 교육의 한 형태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는 없지만은 바로 지금 교재 이전에는 그 원격 교육이라는 어떤 챕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원격 교육에 따른 내용을 또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 뭐 일선 학교 현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지금 원격 교육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고 해서 이참에 원격 교육,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의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오늘은 원격 교육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수정된 강의 실라버스의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하영 드림이를 보시면은 11차시 원격 교육해서 원격 교육에 따른 오늘 그 자료를 제가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원격 교육에 대한 어떠한 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보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원격 교육 콘텐츠는 이렇게 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원격 교육 콘텐츠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 연수 어떠한 그 결과물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러한 사례를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원격 교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과제 오늘 11차시기 때문에 11차시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원격 교육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학습과제가 있습니다. 원격 교육은 그야말로 거리가 떨어진 원격지 간에 뭐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학습 내용은 어쨌든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물론 교수자가 지금처럼 제가 목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이 학습 타워에 접속을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학습에 있어서는 직접 그 수업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육성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 플래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서는 전적으로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어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은 원격 교육에 대한 개념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들어서 과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오늘 수업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좀 내려놓겠습니다. 예. 오늘 5월 26일 원격교육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격교육의 개념, 그리고 원격교육의 필요성, 원격교육 과정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과제로 제시한 원격교육 주체 간의 상호작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1, 2, 3, 4번까지 살펴보고요. 요 5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원격교육이다 하면 원격교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단어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격 교육, 원격지간에 서로가 교수자, 학습자가 이제 한 장소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그리고 코로나19로 일선 학교에 있어서도 원격 수업이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된 상황에서, 그리고 뭐 어떠한 그 체계가 없는 게 아니고 교육 관련 제도적인 기반 하에 상호작용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연결성과 공유를 이루는 이러한 큰 특성을 가진 이 특성을 포함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격 교육은 지금 초중등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19로 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어째 그 상황이 잘 정리되면 다시 학생들이 일산 학교 현장에서 면대면 교육을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향후 원격 교육은 면대면 교육에서 좀 보충적인 성격을 보이거나 혹은 고교 학점제라든지 어떤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실행하려면은 뭐 교원도 그에 따라서 있어야 되고, 어떤 장소적인 여건, 실습을 하려면은 학교에서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막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 소수 학생이 수강하고 뭐 현장에서 무엇인가 꼭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넘나들면서 수강을 받고 또 현장에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원격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초중등 교육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방송대학교도 있지만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을 이제 많이 바꾸는, 또 뭡니까, 정년퇴직 후에도 60살에 퇴직하면 100세 시대면 40년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장을 많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감수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원격 교육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에 따른 어떤 사이버 대학 등등, 그러면서 더 다양한 전공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육에 기회를 주고, 또 기업에서나 이런 경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도 원격 교육이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학문 분야로서의 원격 교육을 보면요, 원격 교육은 뭐 단순한 원격지에 있는 교수자 학습자 간의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할 것인가,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수자 어떤 정말로 비대면과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고,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문제인 것처럼 졸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또 학습자와 어떤 학습 내용 간의 어떤 대화 수준,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콘텐츠와 학습자가 대화를 하고 학습자가 어떤 액션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안에는 많은 이론과 많은 어떠한 그 액션에 따른 그 모듈이 있어야 되는 체계, 그 교수 설계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화와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습자와 학습 내용 매체 간의 대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대화와 구조에 따른 교류 간격. 교류 간격은요, 원격 교육에서 교수자, 학습자 간에 거리가 멀게 있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러한 교류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원격 교육을 콘텐츠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여러 가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그런 것들이 원격 교육 이론인 것이죠. 이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격 교육이 학문 분야로서 하나의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격 교육과 전통적 교육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 교육에서 뭐 교수 개발은 전적으로 개별 교사에 의존하지만 원격 교육은 부문별 전문가의 공동작업에 의한 교육 내용과 자료가 개발이 됩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저인 경우에는 사실 저가 전통적 교육에 준하게 이런 뭐 교육 자료라든지 이걸 전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만들어내고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지금 있는 부분은 좀 낮은 차원의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원격 교육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실시간 쌍방향 형태이면서도 또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분들하고 우리 질문 뭐 그리고 내용에 따른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어떤 다양한 촉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체적인 부분과 이 IT의 기술적인 부분들은 교수자들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은 1차 산업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인문학 분야에도 교수 전문가들이 있고 의학 분야에도 모든 그 부분들은 모든 산업에서의 해당 내용 전문가들입니다. 내용 전문가들이 교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러한 원격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알려주려면은 이 내용을 어쨌든 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머, 그리고 뭐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문별 전문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 설계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개별 교육공학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용 전문가인 전공 교수만이 아니고 부문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발을 해야 어느 정도 뽀대나는 원격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 그 사이버 대학에서 나오는 원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이러닝 콘텐츠에서 한 25분짜리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수업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뭐 거기 내에서 평가도 되고 내용도 그 매체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그 내용의 어떤 구조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 교수자가 이렇게 육성으로 시간 내내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 수업을 얼마만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켜놓고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가서 와보면 뭐 한 차씩 출석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원격 교육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IT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학생이 대답을 안 하면 더 이상 넘어가질 않죠, 진도가. 그래서 최종 이 수업을 다 했는지 그 시간을 카운팅할 때 그 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떤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무조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자극과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이수가 안 되는 그런 체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교육과정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시간에 한 4, 50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5분짜리 콘텐츠를 만드는데 한 지금처럼 15차시 정도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 전문가가 이제 교환을 15차시를 짜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스토리보드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또 어떤 원격교육 콘텐츠로서 제작을 하려면은 최소한 한 4명 정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정도면은 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에서는 그럴 재원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교수자가 지금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업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원격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원격 교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 교육은 교사의 직접적 지도가 많고 동료학습과 협동학습 그리고 뭐 노동집약적이고 학생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원격 교육은 어쨌든 뭐 매체를 통해서 학습자가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자율적 학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격 교육은 뭐 지금 유초중 초중 등에서는 틀어놓고 대답만 이해하고 이제 안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결과적으로 개별 학습이 아주 강조되는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원격 교육으로 받겠다 해서 학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과목이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흥미가 없으면은 접속을 잘 안 하게 되고 접속을 하더라도 뭐 그냥 좀 교육은 받으면서 막 다른 바쁜 일 병행하면서 그냥 사실상 시간 때우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끌리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 그것을 원격 교육으로 수강을 해서 받으면 그래도 개인의 어떤 자율적 학습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은 학생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코스 개발 뭐 이러한 다양한 그 면대면 교육과 다른 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수보다는 한번 개발이 되면 아주 뭐 다양하게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런데 학생 수가 너무 작으면 뭐 투입량에 비해서 뭐 산출이 안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은 그건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딱 제작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내년이고 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좀만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원격 교육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학원가에서 인터넷 강의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네트워크만 부하만 안 걸리면 뭐 그냥 학생 수 더 늘리고 해서 그만큼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스타 강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대신 또 학생들은 또 스타 강사 그 수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시와 관련됐다 이렇게 기본적인 동기부여, 개인적 학습자의 자율적인 그런 마인드가 갖춰 있는 상황이니까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원격 교육하면서 원격 교육 이론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론이 없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막 교육이다 막 이렇게 보통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뭐 단순한 스킬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격 교육이 이러한 방법이나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 교육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근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원격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면대면 교육에 대한 어떤 정체성, 원격 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게 왜 원격 교육이 돼야 하며 원격 교육으로 이게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규명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원격 교육 실제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의 중요한 역할, 이제 원격 교육이 아까처럼 형태화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발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특성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론이 있으면은, 이론을 갖추면 이제 이론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뭐 이론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론을 변화 발전하든지 막 이런 형태에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내용과 향후 미래에 따른 사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통해서 원격 교육 이론을 지금 만들어 놔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격 교육에 대해서 학자들의 내용들 이렇게 보면 이제 무어와 키어슬리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매체의 효과성, 교육과정의 효과적 설계, 그리고 원격 교육에 따른 교수 전략,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비용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원격 교육의 어떤 주된 요소라고 이분은 본 것이죠. 그리고 정인성이라는 학자는 원격 교육의 체제, 원교육과 우린 체제라는 용어를 알고 있죠. 앞전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원격 교육과 관련된 요소들, 교수자, 학습자, 학습 내용, 매체, 그리고 원격 교육 무슨 뭐 튜터라든지 어떤 행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동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원격 교육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개별 체제 요소들이 최대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걸 원격 교육이라고 담은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서 원격 교육의 어떤 질적인 확보, 원격 교육의 학습,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시몬스와 동료들은 원격 교육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면대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에 따른 학습자 효과,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인지, 지각,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원격 교육 이론에 대해서 우리 키칸이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원격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개별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율성,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교류 간격, 아까처럼 심리적인 간격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죠. 정리를 한 것이 곧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원격 교육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은 어떠한 그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이거를 또 어떤 교육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은 우리가 어떤 제조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또 쓰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산업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의 산업화 이론, 그리고 또 원격 교육도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보지만 할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 면대면 학습처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의 그 면대면과 준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적화시켜서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원격 교육은 어쨌든 확장이 된 것이죠.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학습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과목의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그러면서 원격 교육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이론이 또 이거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원격 교육의 어떤 백그라운드로서 원격 교육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원격 교육의 이론인 것이죠. 먼저 독립성과 자율성 이론 보면은 학습자의 독립성,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는 교수자와 분리되어 있어서 자율성 수준에 따라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리된 교육 방법을 넘어서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교육 체제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라는 것이 이제 독립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은 자율성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데는 이제 튜터라는 게 있죠. 튜터에서 어떤 보조 교수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원격 교육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뭐 과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잘 해결하고 있는지,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어려움을 가질 때마다 어떤 서포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러한 독립성에 따른 한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 장치가 있는 겁니다. 독립성 이론의 근거에서. 그 다음 또 학생에게 더 많은 강좌,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면대면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체와 방법도 어떤 최적의 방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습자가 학습의 시작 시점이나 종료, 학습 속도를 결정하고, 또 그리고 어떤 뭡니까, 학업 부진이라든지 이런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보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주면은 뭐 독립적인 학습의 어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어서, 자율성을 보면은 아까 독립성이었죠. 이번엔 자율성을 보면은 어떤 교류 간격,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자 학습자 간의 어떤 원격지 간에 있음으로써 이제 그 매체를 활용하면서 사람 대 사람이 아니다 보면 어차피 뭔가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매체의 수준, 매체를 최대한 근접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형태로 대화 수준을 만들고,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 콘텐츠의 구조. 학습자가 뭐 오답을 하면은 힌트를 준다든지, 뭐 자꾸 틀리면 뭐 격려를 뭐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충학습 내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 학습에 필요한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원격 교육에서의 어떤 지향하는 바는 교류 간격은 작고 대화 수준은 높고, 높은 구조 수준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류 간격이 작고 높은 대화 수준이라면 뭐 쌍방향 통신인데, 쌍방향 통신을 하면서도 그 다양한 또 어떤 교수 자료부터, 그리고 어떤 학업에 따른 어떤 보조적인 것과,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최종 평가에 따른 그 맞춤형 피드백,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수업을 받았으면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나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원격 교육이 오히려 비대면 교육보다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교류 관계가 크고 낮에 대한 수준이고 이런 형태로 되면 우리 그냥 단순한 일방향 수업, 이것도 지금 원격 교육으로 뭐 어떤 때는 음성만 나오는 수업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을 딱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겠죠. 이 교육공학이다 하면은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업 내용도 이 차시에 맞춰서 이게 동영상처럼 이제 플래시처럼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서 날아오기도 하고, 밑에 시간 타임 바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질문도 하면 여러분들 답변도 하고, 답변이 또 오답이었을 때 힌트도 주고, 그리고 최종 이제 한 차씩 마무리됐을 때 평가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해주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학습의 자율성, 그래서 이제 교류 간격 앞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류 간격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조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교류 간격이 크면 개별화된 지원이 어렵죠. 상호작용도 어렵고.
그래서 학습자의 보다 큰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격 수업하느라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 자체가 학습자의 자율적인 책임과 학습 책임과 자율성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기관,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짊어지고 가려면은 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그에 따른 콘텐츠, 교수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원격 교육 콘텐츠가 나오면 어떤 여러분들과 어떤 이런 교류 간격은 상당히 많이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류 간격은 극복이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으로 자율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되겠죠.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강의다. 하지만 제가 꼭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들었어도 다 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하지 않으면은 큰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이어폰만 껴서라도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교류 간격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절실한 그런 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런 교수의 산업화 이론. 아까 교수의 부분도 이제는 일반적인 면대면과 다르게 원격 교육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부분을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대량적으로 이제 또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그런 특성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이 전문가가 얘기해 그 어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전문가가 이것을 딱 얼개를 가지고 딱 글을 써내고 하나로 꾸러미로 엮으면 그게 이론이 되는 것이죠. 썰이 되는 것이고 이 산업화에 보면 산업화 생산 과정의 합리화 맞죠? 산업화에 관련된 것 같죠? 노동의 분화, 작업 과정의 기계화, 조립 라인, 뭐 대량 생산 사전 준비, 조직화, 과학적 통제 방법, 제품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원격 교육에도 유사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산 과정의 합리화는 투입 요소의 합리화인 것이죠. 투입 요소에 그러면은 수업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수업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수업 목표가 있고 학습 과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 설계를 할 때 딱 짜잖아요. 그러니까 투입 요소의 합리화 맞네요. 노동의 분화, 수업 전달 뭐 이거 그리고 전달 체제 평가의 분리, 작업 과정의 기계화, 매체의 활용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어떤 요소 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그 시간 순서에 따라 마지막 마무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요 기계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다양한 조립 라인 이런 부분들은 원격 교육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 준비, 교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조직화, 체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뭐 과학적 통제 방법에서 산업화, 우리는 성취 결과, 평가를 통한 분석과 피드백이 있는 것이고 제품의 표준화는 교육 내용, 제도적 지원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산업화하고 사실상 상당히 원격 교육은 그러한 특성을 많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입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교육의 목적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산업에서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원격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이론이 있는데 원격 교육에서는 먼저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저하고 여러분들 뭐 쌍방향하게 되면 뭐 더더욱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한 학생과 학생들 간에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비대면에서는 보면은 뭐 협동학습도 하고 뭐 문제중심 프로젝트 학습하는데 원격 교육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자와 어떤 학습 내용,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어떨 것이,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적재적소한 상황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에 맞춰서 알고 있는지 2단계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고, 질문에 따른 응답에 따른 그 다음에 어떤 뭐 힌트라든지 보충 자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요약 정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말로써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할 것인지 그림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매체 부분들은 우리 교수 설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에서는 자율성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강좌를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는 것을 정리해 보면서 스스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비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불편하지만 학습 과제를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어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편하지만 안 한 것보다는 정리 한번 해보는 게 효과는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수자 상호작용, 우리가 원격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일산 학교에서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실시간 쌍방향 소통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하이 잘 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숙한 느낌, 학습의 재미와 동기 유발, 이런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는 죽은 교육인 것이죠. 면대면 교육에 있어서도 선생님 혼자만 하면 졸리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 자꾸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물어본 거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 것처럼 듣기만 하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찾아서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격 교육 콘텐츠 내에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원격,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원격 교육에 따른 어떠한 그 함의되고 있는 좀 지향적인 내용들인 것이죠. 원격 교육은 하나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원격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 외에도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것처럼 어떤 대안적인 교육 방식에서 제도권 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 생산 교육 서비스를 하지만, 또 원격 교육이 또 아주 또 개별화된 소수의 교육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형과 극반대인 형태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대화와 구조를 모두 고려한 원격수 교육도 만들 수 있죠. 시뮬레이션, 스토리텔링, 문제 기반 학습 이런 부분들도 넣으면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교육 확장, 학습 공간 확장에 따른 내용은 한번 보시면 그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보 습득 공간의 확장.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제한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활용 공간이라든지 대화 공간, 이런 뭐 지원 취재의 부분들이 상당히 폭이 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제 점차 발전돼가는 원격 교육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우리 두뇌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음파처럼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잘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유비쿼터스처럼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또 그에 맞춰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뭐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또 비용은 또 많이 발생하겠죠. 원격 교육 과정의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운영은 그런 말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수자 학습자 간의 실질적인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 나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을 그냥 원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교수자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는 학습 환경에서 설정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 개발의 과정을 통해 제작된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수자 또는 튜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준비되고 계획된 활동을 원격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고요.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들 학습 과제에 여러분들 작성을 할 내용입니다. 원격 교육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상호작용이 커뮤니케이션 중요한 것이죠. 교육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이해했는가,
그 대화 내용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수업 내용이었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인 겁니다. 교육이. 원격 교육은 먼저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 직접 여러분들도 지금 접속해서 보면 지금 교육공학 이 내용 자체가 학습 내용이고 여러분하고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떻게 하면은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학습자의 생각, 의견, 질문에 귀 기울이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지식 획득 과정을 위한 지원 전략이 그 원격 교육 콘텐츠에 있어야 되는 콘텐츠에. 사실은 수업을 저희가 이 내용을 하면 이것도 곧 원격 교육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는 이런 건 별로 없죠. 대신 뭐 이런 학습 과제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보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처럼 학습자 학습 내용 간의 생각, 의견, 질문에 주의를 귀 기울이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콘텐츠에 다 담으려고 하니 아까처럼 일단 개발자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고 그 뭡니까 웹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제 시스템 뭐 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필요한 것이죠. 학습자와 교수 간의 상호작용. 이 부분은 면대민 교육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동기 자극 유지를 주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학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동기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역시 내용 전문가인 그 해당 전공의 교수가 설계 개발자하고 이 기술자하고 같이 이걸 보는데 그러면 원격교육 콘텐츠를 만들기에 가장 주도가 돼야 될 그 메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전공 분야의 교수자죠. 교육공학 지금 수업이라면 저가 돼야 되겠죠. 저가 이제 관련된 사람들한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역할 분담을 다 주어주는 것이죠. 넌 이걸 하시고 당신은 이것을 하면서 이제 최종 나오면은 그에 따른 핸들링도 다 이제 그 분야의 전공자가 학습자를 생각을 하면서 학습 내용 우리 교수 학습 과정한 교수 설계 짰던 걸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큰 총대를 메고 가는 것은 그 분야의 전공자, 내용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다음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요새는 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하죠. 뭐 선생님만 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뭐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원격 교육 내에서도 서로 학습한 내용을 뭐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경험 자료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어떤 그 중간 단계서부터도 이제 어떤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거나 흥미 만족도 학업 성취 등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역시 포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콘텐츠에다가 콘텐츠에 넣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 국가 일원인 콘텐츠 내에서는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빡빡하게. 그래서 80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콘텐츠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자료, 똑같이 25분을 하더라도 수업 효과가 보장되는 자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걸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교육 사업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거는 실제적인 뭐 지원을 받으면서 콘텐츠 15차시 25분씩 15차시면 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많이 개발돼서 이제 전국 사이버대학교나 아니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뭐 공무원 인재개발원 등등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제 학습 매체와 학습자 사이의 그 사용 환경,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상호작용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클릭을 지향하고 학생이 계속 단순 클릭만 따닥따닥 하다 보면
이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이 잘 안 된 것이죠. 학습자의 액션을 계속 입력하고 드래그 앤 드랍도 하고 줄리기를 하고 지우개 기능으로 막 지우라고도 하고 막 칠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 퍼즐로도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습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메뉴, 자료 개발 피드백,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이제 타임라인을 넣어서 이제 간다든지 뭐 속도를 빨리 아니면 뭐 이러한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들,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하는 부분까지를 고려를 하면 상호작용은 아주 높아질 수 있겠죠. 원격 교육과정 운영 주체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자, 지금 상황에서 저가 되겠죠. 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격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개발시 내용 전문가로서 사실상 중추적인 내용 선정 및 조직을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용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자가 화면 설계에 대한 구성을 잡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교수자가 이제 교수 설계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자, IT 전문가들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은 한 차씩 25분짜리 콘텐츠를 만들려면 스토리보드, 이 화면 설계에 따른 것을 만드는 거는 100장이 나오니까 100장이. 25분째 최소한. 100장이니까 뭡니까? 또 이것도 15차씩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슬라이드를 교수자가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습자에게 중요한 원리, 개념, 기술들을 뭐 학습 목표, 학습 과제 이런 부분들 당연히 교수자가 짜야 되는 것이죠. 교육 주체 매체 간 상호작용에 따른 구조화도 교수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수적, 사회적, 관리적, 기술적 역할에 따른 큰 그림을 교수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이 교사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격 교육에서도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튜터는 여러분 사이에 지금 튜터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학과 뭐 조교 선생님들은 뭐 튜터가 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어떤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 방송통신대학교는 처음부터 이제 방송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원격 교육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겁니다.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튜터가 있어서 또 그러다 방송대학교에서는 뭐 학업을 그만하거나 막 이런 경우 많이 들어오지만 많이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학위 받는데도 쉽지 않죠. 왜냐면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보조 교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습에 따른 방향, 정보를 제시하고 학습자 매체 등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자, 그리고 행정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교무 학사와 관련된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자가 있을 수 있겠죠. 교수자와 튜터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는 운영자가 있고 또 시스템 운영자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부터 개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담당자는 앞서서 얘기한 뭐 운영자 역할로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자는 그야말로 그 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 직원의 운영이라고 하면 이 기술 담당자는 유지보수라든지 업체에서 실질적인 중요한 기술을 담당하는 부분들이죠.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에 따른 내용, 학습 내용에 따른 로딩 속도, 다운로드,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따른 확인,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술 지원 담당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격 교육에는 포함이 돼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원격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건 좀 오래된 내용이고 뭐 요새 거의 다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일선 학교에서도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 반을 다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 당일날 수업 내용 시작부터 얘기해서 뭐 쌍방향 이 과목은 쌍방향, 이 과목은 뭐 과제 제시형, 이 과목은 또 뭐 이렇게 또 자료 제공형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많이 해 가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러한 형태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의 어떻게 좀 운영하기 위한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원격 교육이 무엇이고 원격 교육은 어떻게 개발하고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그리고 각 요소들 간의 역할은 어떤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그 상호작용 부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심사 기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